디즈니 플러스를 TV로 즐기는 새로운 집의 탄생. 이건 U+니까 가능하지. 디즈니 플러스 IPTV 독점 오직 U+에서만. 게다가 3개월 혜택까지. U+. It doesn't happen often, but when it does, when passion meets relentlessness, when intention meets craftsmanship, when all of this comes together, then it's the creation of something truly progressive. And we've never needed progress so much, have we? 우리 기업들 어쩐다. 잠깐! 판촉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고르기프트는 엄청 싸대요.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사달래요, 사장님이. 당신을 위한 공간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설계와 공간에 대한 철학으로 당신의 미래를 짓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짓습니다. 우방 아이유쉘. 새롭게 하나하나 펼쳐보자. 가보지 못한 어딘가를, 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혼자선 엄두나지 않았던 여행을.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 누구와 함께하든. 새로워진 하나투어와 함께라면 당신의 모든 여행이 펼쳐진다. 꿈꾸는 대로 펼쳐지다. 하나투어. 나라마다 다른 식습관, 비타민도 달라져야죠. 한국인의 영양에 딱 맞춘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체내에 쌓이는 지용성 비타민은 낮추고 수용성 비타민은 높이고 한국인에게 특히 부족한 칼슘과 마그네슘은 더하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까지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하나래. 한국인 영양에 딱!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주의 바라는 꿈들을 한층 한층 쌓아 올린 타워. 바다와 한라산을 한눈에 담고 5성급 호텔의 서비스를 누리고 제주를 소유하며 안정적인 수익까지 바라는 꿈. 하나도 이루기 어려운 꿈들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곳. 제주에서 누리는 가장 높은 프리미엄.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호텔 레지던스. 2차 분양문의 1566-9700. 우리는 돌게합니다. 당신의 금융에 희망이, 당신의 경제에 여유가. 신용이 돌면 대한민국의 행복이 돌 테니까. 대한민국을 돌게 하는 힘. 고려 신용정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저녁을 시작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경제 전망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에게 권고한 내용만 간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되 일자리 전환을 돕는 방식이 좋겠다. 또 공공투자로 사회적인 불평등을 축소하고 디지털화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아야 한다 등입니다. 뉴스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를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만나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 쇄신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행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 불쾌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갈등 장기화 우려 속에 이 대표 탄핵 요구까지 나오며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에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될 방역 강화 대책에는 모임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조치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266명으로 이틀 연속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확진 5,000명은
당초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라고 제시했던 숫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던 지난달 1일 1,686명에서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앞으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에 확진자가 15 내지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다음 주에 있어서는 몇백 명 단위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곱해지는 개념에 가깝다는 것이죠. 위중증 환자도 10명 늘어난 733명으로 방역 지표는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이 88.1%, 전국은 79.1%로 의료 대응 역량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대기 환자가 915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70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어르신들에서 위중증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받으신 군에서도 접종하고 3, 4개월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감소하고 돌파 감염으로 전체 위중증 환자의 약 57%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현실화하자 정부는 그동안 만지작거리던 방역 강화 조치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데 사적 모임 인원 축소는 물론 영업시간 제한과 유흥시설 집합 금지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취합해 논의 중으로 중대본 회의를 거쳐 구체적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예고되면서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실망과 우려 속에 정부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3차 접종이 필수라며 정부와 의사단체가 함께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3차 접종으로 면역력을 높인다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훈희 기자입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인 40대 부부는 지난 10월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접종 완료자였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번 사례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능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몇 명의 사례만 가지고서 백신의 효과를 판단하거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백신을 조기에 접종한 60대 고령자군에서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80%를 넘었지만 집단 면역력 형성은 요원해 보이고 강력한 변이가 등장하자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겁니다. 오미크론이 백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백신 효과에 어떤 관계를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좀 더 항체가를 신속하게 올려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 집단은 코로나19 백신이 감염과 위중증, 사망 예방에 분명 효과가 있다며 3차 접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기본 접종자보다 확진율은 11.3배, 중증화율은 19.5배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델타 변이를 막는 데는 현재 3차 접종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있지도 않고 그 델타 변이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델타 변이를 막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정부는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 집중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8세에서 49세의 추가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오는 4일부터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자녀 백신을 이용한다면 당장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YTN 개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첫 감염자인 목사 부부가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접촉자가 제때 격리되지 않고 교회 예배 등에 참석하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부부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국내 첫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된 인천의 40대 목사 부부.
이들은 지난달 24일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이 운전한 차를 탔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최초의 역학조사할 때에 4번 사례, 지인인 4번 사례하고의 공항에서부터 이동까지의 접촉력이 누락된 것은 사실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25일 이후에도 30대 지인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결국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30대 남성의 아내와 장모, 지인까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도 30대 지인은 6일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인천 연수구 식당과 마트 등을 활보했으며 미추홀구 대형교회의 프로그램과 예배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미추홀구는 이 교회 신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40대 부부의 거짓말로 지인을 제때 격리하지 못해 접촉자가 급증하는 등 피해를 키웠다며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명백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때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고발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대 지인과 접촉한 일부라도 오미크론이 확진될 경우 감염 확산은 물론 감염 의심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과 별도로 해외에서 입국한 뒤 오미크론 감염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2명을 고리로 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가 모두 현재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국내 첫 확진자인 40대 목사 부부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고발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역학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이 첫 확진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양시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목사 부부,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40대 부부.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고 아마 부인이 함께 여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부 중 부인과 어렵게 통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40대 부부가 이 국내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죠. 목사인 남편은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낳고 자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요. 예. 부인이 이 한국 국적을 소유했습니다.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이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에서 러시아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이 외국인 예배를 이끌고 있습니다. 부부가 나이지리아로 떠난 시점은 지난 15일 새벽, 또 국내 입국은 지난 24일입니다. 열흘 가까이 지내다 온 것이죠. 인천공항에서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으로 왔는데 이튿날인 지난 25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건강 상태를 먼저 물었거든요. 근데 아픈 증상은 거의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발열 했을 때 그때 열이 오반 뭐 그런 거 있었고 어른들은 하루 정도 하도 되더라고요. 하루 정도 지나서 열 떨어지니까 장기침 나오고 지금은 멀쩡해요. 다 괜찮아요. 독감보다 더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양 기자가 물어봤습니까? 네, 제가 통화했을 그 시점이 막 방역 당국에서 이 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사로 접한 상태였거든요. 다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이 첫 역학 조사에서 두렵기도 하고 경황도 없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예. 앞서 보도를 보신 대로 핵심은 이 공항에서 자택까지 어떻게 이동했냐 하는 점이죠. 예. A씨 부부는 실제로는 이 공항에 마중 나온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역학조사에서는 방역택시를 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A씨는 역학조사관이 공항에서 자택까지 방역 차량을 타고 이동했느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진 나오고 나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확진 타고 가셨습니까? 그래서 방역차가 뭔가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하고 네, 차 타고 가서 방제 타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좀 경황도 없고 조금 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지인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를 말하면 저희가 또 어떻게 될까 싶어서. 네. A씨 부부는 이제 외국에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경각심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방역 당국은 바로 이 마중을 나갔던 B씨가 오미크론 변이 전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B씨도 검사를 받긴 받았는데 한 차례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니까 B씨한테 모든 책임을 또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A씨에게 이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질병관리본부는 A씨 부부가 이 B씨가 마중 나온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B씨가 엿새 동안 격리 조치 없이 연수구 주거지 인근 식당이나 마트, 치과 등지를 돌아다녔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짚을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이 B씨가 A씨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여기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A씨의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화 끊고 너 빨리 가라. 가서 테스트해봐라. 남편이 그랬죠. 그랬더니 음성이 나왔어요. 질병관리본부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지난 25일 코로나19 음성이 나왔는데 하지만 B씨는 닷새 뒤에 다시 이 양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때문에 부부의 거짓말이 큰 문제이긴 하지만 첫 의심 사례인 만큼 이 초기에 접촉을 더 면밀히 파악했느냐, 또 밀접 접촉자인 지인이 처음엔 음성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방역당국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 검사자는 이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도록 조치하죠. 하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된 사람은 음성이 나와도 자가격리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 초반에 밀접 접촉자로 이 B씨가 분류가 됐다면 최소한 이 접촉자 수, B씨로 인한 접촉자 수는 줄일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는 받고 난 다음에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검사 받은 거예요. 지금은 원에서 어디든지 가서 검사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들 부부가 왜 나이지리아에 다녀왔느냐 이걸 두고도 좀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부부의 나이지리아 방문 목적은 여행이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방문하신 목적은 뭐라 그러던가요? 그거는 여행 목적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여행 목적이라고 해요? 네. 하지만 제가 교회를 직접 가서 취재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예. 교회는 나이지리아 방문이 선교 목적이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나이지리아에는 선교 목적 때문에 종종 나이지리아나 그쪽을 방문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그쪽에서 초청을 했을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나이지리아랑 크게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A씨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방문 목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매년 정기적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열리는 이 기독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A씨는 그러면서 이 나이지리아 현지 주민들의 방역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네. 갔더니 거기서는 출입국부터 시작을 공항부터 마스크를 대충 쓰거나 안 쓰거나 또 밖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마스크 안 쓰고 난리예요. 네. 결국 쭉 얘기를 갖다 들어보면 나이지리아에서 아마 감염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공항 검사에서 바로 확진이 나온 거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전파력이 혹시 엄청 강할 수도 있다는 이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인천 지역 주민들이 좀 상당히 많이 걱정들 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인천시 미추홀주죠. 보건소에 가보니까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가 시민 인터뷰를 해봤는데 학생부터 어른까지 걱정이 컸습니다. 들어보시죠. 솔직히 지금 시험 기간인데 지금 이렇게 확진자 계속 나오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솔직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운동 관련 문자가 인천시 미추홀구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검사 진행도 해야 되고 나왔어요.
네. 신경이 쓰이네요. 무섭기도 하네요. 뭐 이런 인터뷰들이 나오는군요. 아무튼 뭐 여행이든지 방역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로 당국에 접촉이 시작이 되면 함께 이 감염병을 막아낸다는 그런 생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되는데 대충이라든가 아니면 뭐 감춘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군요. 알겠습니다. 양시장 기자 수고했습니다.